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KB손해보험 대 현대캐피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은 용병이 합류하며 팀의 밸런스를 맞춘 KB는 한국전력에게 3-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비에나가 오자마자 45%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30득점 이상을 올렸고 황경민이 21%의 점유율을 가져갔죠. 박진우가 블로킹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낸 것도 팀에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태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신승훈과 박현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팀에는 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에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후인정 감독은 비에나에게 많은 출전 시간과 높은 점유율을 몰아주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잘했던 것과 별개로 아직 팀과 리그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홍상혁과 한성정 등의 아웃사이드 히터 2옵션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것도 이번 경기에 여전히 단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어수선한 팀인 우에게 1-3으로 패배했습니다. 최태웅 감독이 퇴장당하는 등 경기 안팎으로 졸전을 펼쳤습니다. 오레올이 57%의 효율을 보이며 많은 득점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허수봉이 18%의 낮은 효율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광인도 공격의 성공률은 좋았지만 범실 8개를 기록하는 등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현대는 범실이 많지 않은 팀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26개의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앙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활용도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대는 이번 시즌 속공 7위를 기록 중이며 중앙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 속공으로 가져온 득점은 6득점에 그치며 상대보다 적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의 공격 효율이나 지표만 보면 괜찮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을 가져오거나 블로킹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강력한 서브를 모토로 하고 있지만 서브 범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경기 패배했지만 측면 자원들이 건재하고 화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팀입니다. KB의 중앙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측면 싸움에서 현캐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대 페퍼저축은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S를 상대로 1-3으로 패배하며 2연패 중입니다. 카타리나가 40%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많은 득점을 올렸지만 효율은 18%로 낮은 편이었고 국내 1옵션인 박정아는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죠. 배윤아의 영향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팀인데도 세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전히 카타리나는 반쪽짜리 선수입니다. 후위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고 효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카타리나와는 이미 결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 흥국에서 뛴 적이 있는 캣벨이 대체 용병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캣벨은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상태지만 박정아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카타리나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힘들고 미들블로커진의 경기력도 살려야 하며 기본적으로 세터의 경기력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IBK를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했습니다. 17연패를 기록 중이며 승점은 여전히 한 점입니다. 배터들에게는 좋지만 본인들에게는 1세트만 따내는 경기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하 리드가 블로킹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30득점 고지에 올랐지만 공격력은 다소 아쉬웠죠. 이한비는 공수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였지만 득점이 적은 편이었는데 박경현이 오랜만에 경기에 나왔지만 리시브가 흔들렸고 공격 효율도 떨어졌죠. 지난 경기는 미들블로커들의 경기력도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오지영이 데뷔전을 치렀지만 리시브 효율은 36%대로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한비를 제외한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하며 지난 경기에서 무려 9%대의 효율로 아쉬움을 남겼고 리시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세트 플레이도 제대로 시도할 수 없는 상태죠. 이번 경기 상대인 도로공사는 서브가 강한 팀이 아니기에 리시브 효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한비와 니아 리드가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두 팀의 화력 싸움에서 일단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퍼는 리시브가 흔들리는 팀이며 중앙의 영향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부진하기는 하지만 페퍼를 상대로는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